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스 리서치의 안재홍 대표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2달 만에 뵙게 네, 됐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 2달 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4분기에 화장품 관련 기업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할 텐데요. 7월 저희가 만났을 때 상반기에 화장품 수출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됐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 시작이 됐거든요. 상반기의 실적의 흐름이 실제로 하반기까지 이어졌는지 먼저 짚어보고요. 또 하반기만의 특별한 특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뵀을 네. 때가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실시되면서 네. 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수반되는 그런 시기에 뵀었고요. 여전히 뭐 8월, 9월, 10월 오면서 주가는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몇 기업의 이제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고요.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제 긴 연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가 이제 끝나자마자 10월 10일치 영업일수로는 이제 3일 정도 되고요. 1일부터 10일까지의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0일 동안 전년 동기 대비로 확인하는 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권역에서는 모두 다 같이 뭐 국경절이라든가 한국은 추석이라고 하는 장기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일수, 조업일수라고 하는 3일 기준 대비로 해서 전년 대비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숫자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나로는 약 한 630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4,400만 달러 기준이고요. 전년 대비로는 3%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일수가 전년 대비 이틀이 줄어든 거를 고려한다라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긴 연휴와 상관없는 미국 지역으로의 이제 수출 데이터는 60%가 증가한 수준이고 유럽은 46% 증가. 특히 최근에 유럽 지역에서 또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에도 47% 증가세를 보였고요. 아시아는 다 같이 셧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 이상 감소세를 보였고 중국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58% 감소세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관세로 인한 그 영향을 벗어나고 있냐라고 본다면 확실히 7월달, 8월달 대비해서는 9월, 10월부터는 좀 벗어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10월 이제 열흘 동안에 좀 지난 7월 달 대비 좀 변수가 뭐였냐라고 본다라면은 지난 7월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한국 화장품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 7일부터 8일까지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라고 하는 또 이제 한 이틀 정도의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지난번 7월 달,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비해서는 월 평균 주문액이 당시 7월 달에는 53.54달러였다라면은 이번에는 45.42달러로 약 15%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K뷰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아마존 프라임 데이 그 행사를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K뷰티의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이제 고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관세가 적용되고 난 다음에도 K 브랜드의 인지도라든가 좀 뭔가 모멘텀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걸로 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수치를 좀 짚어주셨는데 7월과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경쟁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영향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이 화장품이라는 게 소모성 제품이긴 합니다만 미리 사재기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에는 좀 판매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미국 안에서의 인지도가 높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수출에 대한 그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 불확실성이 여전히 뭐 화장품 sek터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 모멘텀은 분명히 이제 상반기 대비로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지난 이제 3분기 영업 기간 동안 예를 들면은 이제 K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구다이 글로벌의 조선미녀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의 라네즈 같은 경우는요.
미국 세포라 오프라인 채널에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타뷰티 채널 내에서 APR의 이제 화장품 브랜드죠. 메디큐브. 그리고 이제 비상장이지만 더 파운더즈의 아누아라는 브랜드들이 다 이제 단독 계약들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상장한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도 원래 미국 중심의 그 매출 비중이 높은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최근 이제 3분기 중에 미국 얼타뷰티에 입점하는 동시에 바로 이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오프라인 유통망으로도 확장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도권을 나타내고 있는 K 인디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확장을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이게 독점 판매 계약이라는 게요. 어쨌든 이 브랜드들이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장에서 독점 계약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할 텐데 그러한 브랜드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파이프라인의 다각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고 있는 K-뷰티의 지속력은 좀 여전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화장품 기업들에게 좀 주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휴가 긴 만큼 특히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는 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화장품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식품이라던가 이런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미리 주가가 반영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 지갑을 덜 열었다. 이런 이야기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매출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10월이 네. 중순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열흘 동안의 그 특수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에게 이 중국 무비자 효과가 네.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이거는 이제 물론 그 10월 달도 실적을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네. 본점이라든가 잠실점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인 상권 일부 채널 내에서는요 확실히 그 특수를 누린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이란 기간 동안에 외국인 매출액만 봤을 때는 40%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요. 특히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의 경우에는 중국인 고객 매출액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그다음에 의류 매장이라는 그 카테고리만 압축해서 본다면 외국인 고객 매출액이 또 80% 비중까지 늘어내는 것으로 보여서 주로 백화점의 유통 채널들과 이제 뭐 명동이라든가 성수라든가 이런 외국인 상권에서는 중국인 특수가 이제 일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장 기업들에게 10월 달에 이 중국인 특수를 갖다가 이제 좀 가려낸다라면은 이 부분은 좀 취합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올리브영의 판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백화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화장품 브랜드들의 기업이 입점된 경우가 좀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차라리 해외 브랜드들도 네. 더 많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따져다면은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거에 이번 연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올리브영도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막 실시간으로 이런 효과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네. 않는다면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네. 특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뭐 기업 방문이라든가 네. 뭐 어닝 그 프리뷰를 통해서는 알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이 외국인 특수를 어느 정도 공개한 기업들에게서 봤을 때에는 이 특수는 아주 간헐적으로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실시간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추석 연휴 때 보니까 외국인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면 그 전통 대표주라고 네. 할까요? LG 생건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소형 개별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형주의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당장 다가오는 3분기 실적만 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이제 네. 뭐 펀더멘털이 바뀐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좀 변화의 시그널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네. 자리에서
크리에이티드 뉴 뷰티라는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대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핵심 시장을 집중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그 비전을 가장 중요한 해외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비단 이제 그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네. 향후에 이제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을 뭐 전체 아모레퍼시픽 그룹 내에서 70%까지 목표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또 공정 공시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도 상반기까지 4조 4천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중장기적인 그 매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 지금 이제 회사가 전략과 해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리뉴얼이라든가 모든 이제 실적 개선을 위한 포부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금 전반적인 임원 인사가 연말 정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보다 한 2달 가까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 어떤 발표보다도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바로 CEO LG 생활건강의 이제 그 수장이 교체가 됐고요. 이 새로운 CEO께서는 로레알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키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아 권역에 이제 확장시키는 데 기여를 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을 최근에 이제 영입하겠다라는 발표를 뭐 언론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LG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LG 프라일이라고 하는 요즘에 또 이제 뷰티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K 화장품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를 그쵸.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자에서 LG 생활건강으로 M&A를 해와서 계열사 내 M&A를 통해서 앞으로 뷰티 디바이스 시장 진출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좀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좀 점검하고 또 새롭게 이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실적의 변화로 실적 개선으로 연동되느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주가 모멘텀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의 단기 실적에서 이렇게 좀 뭔가 유의미하게 가시적인 실적 개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완전히 좀 상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두 기업들의 어떠한 그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한국 화장품의 수출과 네. 여기에 연동되는 주가 모멘텀에서 보여지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은요. 네. 당연히 몸집이 가볍고 단일 브랜드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또 비상장인 기업들의 경우에도 뭐 인수합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아니면은 뭐 뷰티 디바이스를 시작했다가 또 브랜드를 키워내고 이런 네. 식으로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이 부분이 해외에서 이제 어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너무 이제 중국 내수와 한국 면세점에서 좀 모멘텀을 이제 향유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중국을 벗어나서 물론 중국도 리모델링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중국이 아닌 선진 시장 내에서의 공략을 얼만큼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제시한 계획들을 이제 달성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과 소통되고 실적 개선으로도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 시장 내에서의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좀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APR이 K뷰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하반기 이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제2의 APL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어떤 기업이?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한국의 화장품 시장을 이끌고 있는 K 인디 브랜드들은 네. 정말 많습니다.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이게 투자가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 뽑는다라면은 좀 제한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APR의 독주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상장했던 달바 글로벌이 아무래도 이제 상장 1년 차에서 오는 뭐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실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차선 노조를 본다라면 달바 글로벌을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는 좀 최근에 이런 오버행 이슈에 의한 주가 조정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향후에 좀 더 긴 안목에서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누아라고 하는 더 파운더즈라는 기업의 아누아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또 아마존과 일본 온라인 Q10 채널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한국 K 인디 브랜드 중에 탑셀러로 뽑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변화도 좀 봐야 되고요. 또 비나우라고 하는 뭐 휘랑 넘버제인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자금 조달을 해서 상장의 계획을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장이지만 실질적인 한국 화장품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의 뭐 조선미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여기도 1년 안에는 어렵지만 2년 이내에는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PR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K뷰티들이 지속적으로 IPO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비상장에 있는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재영 대표와 함께 K뷰티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하반기까지는 APR의 독주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대형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